이게 국까지 발령받으면 대부분 부처가 세종시에 있지 않나요? 근데 서울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단점 있잖아요. 단점이요? 집값 비싸잖아요. 아, 너무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상수도랑 도로 사업부에 발령받으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또 궁금한 게 혹시나 그때는 국가직은 어떤 부서가 이제 선호 부서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면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한테는 이제 부서를 얘기해 준 것이 농촌진흥청하고 조달청을 얘기했었는데요. 더 위에 더 선호하는 부서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체육관광부 거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또 몇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달청을 선택은 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선택해놓고 갈지 말지는 최종 나중에 좀 결정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뭘 해줄 수 있는 부서들 그게 좋은 거죠. 이제 사람들한테 뭐 제약하거나 벌금을 주거나 이런 그렇죠. 부서들보다는 제재하는 부서보다는 그래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제공하는 근데 수익적 부서 대신 이제 복지부는 이제 그쪽 힘들어요. 그런 쪽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뭐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뭐 시혜 수익적 행정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죠. 그런 걸로 쪽이 좀 선호 부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국가직 발령받으면 대부분 부처가 세종시에 있지 않나요? 저희도 이제 산하 사업소 같은 개념으로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이제 어디 지청 해갖고 보훈처도 뭐 남부 보훈지청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런 여러 군데 식으로 있더라고요. 경기도나 서울에 이제 분점이라고 해야 되나? 가게로 따지면 분점 같은 게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니까 모든 세종시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방에 세종시에 있는 그 본청의 권한을 이제 지방으로 다 배분해 주는데 그런 곳에서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에 비해서 서울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일단 서울시 자체는 이제 서울시 내에서만 도니까 일단 근무지 그게 최고죠. 자체는 안정적이고요. 서울시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부심, 자긍심 같은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 사업소나 사업소도 이제 북부, 남부, 뭐 동부, 서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거리도 그렇게 발령이 나면은 그럼 거리가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북부수도 사업소분이 남부수도 사업소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북부수도 사업소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중부수도 사업소나 서울시 자체가 이제 배정할 때 근무지랑 이제 집에 거주지 배려를 해주는 거니까. 거주지 배려.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주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 근처에서 그래도 조금 약간 가까운 쪽으로 배려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멀리 가더라도 근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니까요. 뭐. 아니 뭐 서울 아니면은 뭐 네, 서울 아니면 다닐 수 있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직처럼 뭐 무슨 시로만 오게 다니는 거 아니니까. 저도 근데 그게 얘기만 들었지 뭐 그렇게 막 갑자기 저쪽으로 발령 난다고 하는 사람들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로만 원하는 들었어요. 경우는 아니군요. 네네. 단점 있잖아요. 단점이요? 집값 비싸잖아요. 아, 곧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또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서울시 중에서도 왜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로 서울시 본청 아니면 뭐 사업소로 발령을 원하게 되셨나요? 저희 때는 희망 지원란에 서울 본청이라고 얘기하죠. 본청이라고 지원하는 란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1지망에서 5지망 전부 다 자치구를 정하게 돼 있었는데 1지망은 마포구로 했었어요. 마포구에서 이 공무원 공부를 좀 길게 해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싶어가지고 물론 근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뭐 랜덤 발령으로 그럼 서울시를 간 거네요? 그쵸. 그때는 저희가 제 동기 포함해서 몇 명 안 됐는데요. 그분들이 운 좋게 또 서울시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현재는 보니까 이제 서울시를 쓸 수 있다고. 네, 서울시에 지원할 수 있다. 후임분들은 이제 서울시에 지망하는 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는 없었구나. 그럼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치 한 개 간 거네요? 아닌가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원래 일지망 마포하고 썼다는데 갑자기 서울시를 발령 났으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얼떨떨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아, 처음에는 뭐 서울시로 하면 좋지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발령 난 게 수습으로 발령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수습이라는 게 이제 근무 기간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월급도 적잖아요. 네, 그래갖고 좀 불만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네네. 왜냐면 보통 다른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발령받으면 좀 짜증나기도 하잖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원래 제가 서울시가 고향이 아니라서 뭐 저는 아무데나 발령나도 상관없었어요. 예.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그랬군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제이구로 갔습니다. 제이구가 집값이 제일 쌌기 때문에.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현재 서울시 근무에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행정직군 공무원이 상수도나 도로사업소에 발령받으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소가 상수도랑 도로 사업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 산하에 뭐 이제 그렇죠. 녹지 뭐 사업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무 기관이 있는데요. 대공원도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가 은근히 산하 기관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근무했던 건 수도 사업소였으니까 수도 사업소에서 발령받았는데요. 거기서 요금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일단 요금과에서는 요금 민원하고 수도 요금 심사, 체납 징수 같은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이제 총무부서라는, 명칭은 총무부서가 아니에요. 청무부서라고 해서 일반 행정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진급하고 서울시의회로 옮겨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본청에 근무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만족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일을 제 만족할 만큼 했다고 생각도 되고 제 일상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언뜻 듣기로는 물 판다고 아리수 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아리수 팔로 밖에 나가서 물 시음을 했다는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파는 건 아니고 홍보인데요. 네. 홍보입니다. 파는 게 아니고 아리수 파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전에는 상수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수도물 틀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받고. 네. 그래도 상수도에서 근무해 본 입장으로서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래도 상수도물이 제일 환경적으로는 제일 좋지 않나. 환경으로는 필터 같은 거,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 교체를 잘 안 해주면 좀 안 좋은 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상수도가 개인 청결함이나 환경적으로 제일 그래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직업병 같은데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때 했던 말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맞아요. 홍보도 하고. 근데 사실 수도 사업소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뭐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왜냐면은 보니까 뭐 요금 민원이나 수도 요금 심사, 체납 징수 사실 이거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거나 좀 어떻게 얘기하면은 민원인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한데 혹시나 뭐 민원인으로 인해서 뭐 힘들었던 적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나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친구한테도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돈 얘기를 잘 못 꺼내는데. 안 좋은 얘기 잘 못하시고. 근데 제가 그 요금심사 업무를 맡으니까 체납 징수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6회 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화해서 당연히 그분은 쓰셨으니까 내야 되는 요금인데 돈을 달라는 그 좀 구걸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받아야 되나 그런 느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 지갑으로 들어온 돈도 아닌데 내 돈,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이거 좀 타려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전화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하는 건데 생각보다 수도 요금을 체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나는 관리비에서 내는 줄 알았다. 도 있고 이제 고지서가 내 이름이 아닌데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도요금 체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업소용들은 또 가면 이제 자기네들 힘들다, 뭐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서 이제 물 이제 단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돈은 또 받아오라고 하고 뭐 일수 아닙니다 이거. 지금 드신 분들은 갑자기 돈을 받으러 와. 그러니까 뭐 일수 처분이 아니고 이거 이제 요금을 지금 다시 체납을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름 때 한창 더웠을 때 편의점에 갔는데 원 플러스 원 하는 게 있었어요. 플러스 원 하는 게 있었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머니 이거랑 이랑 같이 사가지고 반씩 나눌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딜 됐네. 예. 오케이 하고 그냥 반반씩 냈죠. 반반씩 냈는데 그리고 고맙다고 헤어지고 이제 저는 수도요금 체납을 받으러 갔는데 설마? 그 아주머니가 거기서 거기 상점 그러니까 음식점의 주인이셨어요. 음료수도 사줬는데 나한테 이러면 되냐 해가지고 네, 그때 그거 먹지 말걸. 동기들이랑 비교를 많이 한다. 그럼 9급이 신규로 들어온 거는 1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6급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자칙으로 갔으면 우리나라 7급 진급할 때 얼마나 걸리셨고 내가 중요하지. 동기가 뭐가 중요해. 진급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6급을 나갔다 그러더라고요.